코리아 리서치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가 깊이 있게 들여다볼 종목은 대한민국 전동공구의 자존심이자 이제는 글로벌 전장 부품 전문 기업으로 거듭나고 있는 개양전기입니다. 단순히 구멍을 뚫고 나사를 조이는 공구 회사를 넘어 우리 일상 속 자동차의 핵심 구동원을 책임지는 이 기업이 2025년 현재 어떤 변곡점에 서 있는지, 그리고 최근의 급격한 시장 움직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개양전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 기업의 매출 구조가 과거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많은 분이 여전히 주황색 전동공구 이미지만을 떠올리시지만 실제 개양전기의 몸통은 이제 자동차용 DC 모터에 있습니다. 전체 매출의 약 70% 이상이 전장품 사업부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우리가 타는 수많은 국산차와 수입차의 파워시트,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그리고 조향장치 안에는 개양전기의 기술력이 녹아들어 있습니다. 공격적인 기업 분석에 앞서 지금 이 시점에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할 최근 뉴스들과 시장의 뜨거운 감자들을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실시간으로 변하는 수치와 이슈가 중요하므로 준비된 최신 데이터를 통해 현재의 분위기를 파악해 보시죠. 최근 증시에서 가장 큰 화제를 모으고 있는 종목 중 하나는 바로 개양전기죠. 개양전기는 전동공구 및 전장 부품을 제조하는 전통적인 산업기계 업체이지만 급격한 주가 상승으로 투자자들의 관심이 크게 집중되고 있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이슈는 현대트랜시스와의 공급 계약 체결 공시, 바로 이 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개양전기는 지난 12월 17일 현대트랜시스와 로보틱스 모듈 제품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죠. 계약 기간은 이날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 약 5년간 이어지는 장기 공급 계약입니다. 이번 계약 금액은 상대 기업의 요청으로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습니다만 향후 매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장기 수주라는 점에서 시장 기대감을 크게 자극했다는 분석입니다. 이러한 호재가 반영되며 개양전기의 주가는 이틀 연속 상한가 흐름을 기록했고 52주 신고가를 연이어 갱신했습니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지난주 개양전기는 한 주 동안 약 75% 이상 주가가 상승하며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서도 가장 큰 상승률을 기록한 종목 중 하나로 집계되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주가 상승 흐름 속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거래 동향은 주목할 만합니다. 최근 1주간 외국인은 순매도세가 확인되었고 기관도 일부 매도에 참여하면서 주가 상승이 대부분 개인 투자자 중심의 매수세에 의해 주도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단기 급등 구간에서는 수급의 주체가 누구인지, 그리고 기업의 펀더멘털이 상승세를 뒷받침할 수 있는지 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개양전기의 경우 최근 실적은 다소 부진한 부분도 존재합니다. 실제로 2022년에서 2024년에는 영업 손실이 발생한 기간도 있었고 올해에도 수익성 지표가 아직 회복 국면에 있다는 재무 분석도 존재합니다. 한편에는 최근 거래소는 개양전기에 대해 투자주의 종목 지정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단기간의 주가 급등과 함께 소수 계좌의 매수 비중이 높아졌다는 이유로 일시적인 투자 위험을 환기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지정은 단기 변동성을 경계하는 신호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종합해서 보자면 개양전기의 최근 주가 급등은 현대트랜시스와의 로보틱스 모듈 공급 계약 체결이라는 실질적 수주 공시를 중심으로 한 테마성 수급 유입이 핵심 동력으로 보입니다. 이 계약은 향후 매출 확대 가능성을 시사하며 로봇 및 전장 부품 섹터에서 개양전기의 입지를 다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셔야 할 점은 당연히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참여, 거래소의 투자주의 지정, 그리고 실적 측면에서의 불확실성 등은 단기 급등 구간에서의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이런 뉴스 흐름과 동시에 공시 내용의 구체적인 매출 기여 여부, 계약 금액의 공개 시점, 그리고 수급 주체의 변화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방금 확인하신 시황 정보에서 알 수 있듯이 이번 개양전기의 폭등 장세에서 눈에 띄는 특징은 바로 수급의 불균형입니다. 주가가 75%나 치솟는 동안 외국인과 기관은 오히려 매도 주머니를 채우며 차익 실현에 나서는 모습이 관측되었습니다. 즉, 지금의 강한 상승 동력은 기관이나 외인이 아닌 개인 투자자들의 강력한 매수세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소위 말하는 개미들의 힘으로 밀어올린 주가라는 점에서 변동성이 극심해질 수 있다는 경고등이 켜진 셈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한국거래소는 개양전기에 대해 투자주의 종목 지정을 발표했습니다.
단기간에 주가가 급등하면서 특정 소수 계좌에 매수세가 집중되었다는 점을 경고한 것인데, 이는 투자자들에게 잠시 숨을 고르며 냉정해지라는 시장의 시그널이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부분은 기업의 펀더멘털입니다. 로보틱스라는 화려한 옷을 입긴 했지만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계양전기는 영업 손실을 기록하는 등 재무적으로는 아직 완연한 회복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올해 역시 수익성 지표를 개선하기 위한 뼈를 깎는 노력이 진행 중인 상황이죠. 그렇다면 과연 이 차트의 흐름은 일시적인 테마성 불꽃놀이일까요? 아니면 진정한 우상향의 시작일까요? 기술적 분석을 통해 현재 주가의 위치를 정확히 진단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계양전기의 기술적 흐름을 차트를 통해 아주 정밀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차트는 2025년 12월 19일 종가 기준입니다. 우선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지난 11월부터 12월 초순까지 이어졌던 지루한 박스권 흐름입니다. 주가는 1,350원에서 1,500원 사이의 좁은 통로에 갇혀 거래량조차 거의 고갈된 상태로 에너지를 응축해 왔습니다. 5일, 10일, 20일 이동평균선이 하나로 수렴하며 이른바 이평선 밀집 상태를 유지했는데, 이는 곧 거대한 변곡점이 다가오고 있음을 암시하는 전형적인 폭풍 전야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12월 17일 현대트랜시스와의 공급 계약이라는 강력한 트리거가 당겨지며 주가는 수직 상승을 시작했습니다. 12월 19일 종가를 보시면 전일 대비 29.9% 상승한 2,650원, 즉 상한가로 마감하며 52주 신고가를 완전히 갈아치운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거래량입니다. 평소 몇만 주 단위에 불과하던 거래량이 이날 무려 147만 주를 넘어서며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돈의 흐름이 유입되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차트를 더 세밀하게 뜯어보면 우리가 냉정하게 판단해야 할 부분들이 보입니다. 가장 큰 우려는 주가와 이동평균선 사이의 거리가 너무 멀어졌다는 점, 즉 이격도 과열입니다. 현재 주가 2,650원은 급하게 치고 올라오는 5일 이동평균선보다도 훨씬 높은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차트 하단의 외국인 보유 비중 곡선을 보시면 주가가 급등하는 동안 오히려 곡선이 꺾이거나 정체되는 모습이 포착됩니다. 이는 주가 상승을 주도하는 주체가 외국인이나 기관이 아닌 개인의 강력한 매수세라는 점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제 많은 분이 가장 걱정하시는 조정에 대해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는 주식 시장의 격언은 계양전기에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현재 차트상의 RSI나 이격도는 명백한 과매수 구간에 진입해 있습니다. 단기간에 75%가 넘는 급등을 보였기 때문에 차익 실현을 원하는 매물 폭탄이 언제든 쏟아질 수 있는 기술적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만약 조정이 온다면 우리는 어디를 지지선으로 삼아야 할까요? 1차적으로는 상한가가 시작되었던 2,000원 초반 라인이 심리적 지지선이 될 것이고, 기술적으로는 5일 이동평균선이 올라오는 지점인 1,800원에서 2,000원 사이 구간에서의 지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만약 이 구간을 지지하지 못하고 거래량이 실린 음봉이 출현한다면 이는 건강한 조정이 아니라 상승 추세의 훼손으로 해석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의 자리는 신규 진입자에게는 보유자의 영역이자 매우 높은 리스크를 동반하는 구간입니다. 설명드리기 앞서 먼저 안내 좀 드릴게요. 지금 주식시장은 예전과 완전히 다릅니다. 뉴스가 뜨고 시장이 반응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몇 시간이 아니라 몇 분, 많게는 몇 초입니다.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순간 좋은 종목을 가지고 있어도 수익으로 연결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정보의 정확성보다도 정보를 얼마나 빨리 받아보는지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이 때문에 제가 운영하는 코리아 리서치 정보방에서는 당일 시장을 움직인 급등 포인트, 많은 투자자들이 제목만 보고 지나치는 핵심 뉴스의 진짜 의미, 그리고 기관 외국인의 움직임을 사전에 포착할 수 있는 수급 변화 신호까지 매일 정리해서 가장 빠르게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정보들은 단순 요약이 아닙니다. 제가 매일 시장 전체를 분석하면서 왜 움직였는지, 어디서 수급이 들어왔는지, 다음 흐름이 어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지를 근거를 바탕으로 해석한 내용들입니다. 여기에 더해 제가 별도로 정리해둔 기업 분석 PDF, 분기별 실적 전망표, 테마별 체크포인트,
그리고 차트 포인트 요약본까지 정보방 멤버들에게는 지속적으로 무료 제공하고 있으며 영상에서 다 설명드리지 못하는 실제 데이터와 정리 자료들을 그대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집중해서 지켜보는 종목들도 무작정 이 종목 좋다가 아니라 왜 지금 이 종목을 주목해야 하는지, 어떠한 이벤트가 대기 중인지, 수급은 어떤 흐름인지, 기술적으로 의미 있는 가격대는 어디인지 이 모든 걸 근거와 함께 전달해 드립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정보들을 매일 꾸준히 받아보는 분들이 시장을 보는 관점 자체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장중에 어떤 뉴스가 나와도 이게 단순히 소음인지 실제로 시장을 움직일 만한 포인트인지 스스로 구분할 수 있게 되고 그 결과가 결국 투자 성과로 이어집니다. 참여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010-2433-8841 번호로 문자로 숫자 7을 보내주시면 비공개 인사이트 안내를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만약 지금 시장이 어렵게 느껴지시거나 정보의 질과 속도가 부족하다고 느끼신다면 이번 기회에 꼭 참여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근거 있는 분석, 빠른 정보, 실제로 활용 가능한 자료까지 부담 없이 받아보시고 스스로 시장을 읽을 수 있는 관점을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현대트랜시스와의 5년 장기 계약이라는 펀더멘털은 확실하지만 기술적 지표가 가리키는 단기 조정 신호 또한 무시할 수 없습니다. 추격 매수보다는 주가가 이동 평균선과의 간극을 좁히는 기간 조정 혹은 가격 조정이 일어나는 시점을 차분히 기다리는 인내심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차트상으로 보면 지금의 자리는 분명 저점 대비 상당히 높은 위치에 와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트랜시스와의 이번 계약은 단순한 일회성 공시가 아니라 향후 5년간 계양전기의 매출 구조를 전동공구에서 로보틱스 및 전장으로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강력한 모멘텀입니다. 로봇 산업이 전 세계적인 메가 트렌드로 자리 잡은 상황에서 현대차 그룹과의 견고한 파트너십은 계양전기에게 엄청난 프리미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 앞으로 눈여겨보셔야 할 포인트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비공개된 계약 금액이 추후 공시나 분기 보고서를 통해 어느 정도 규모로 유추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둘째, 개인 중심의 매수세가 언제쯤 외국인과 기관의 사자세로 전환되며 수급의 질이 개선될 것인가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수주가 실제 영업이익률의 반등으로 연결되는 시점이 언제인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한 발짝 더 들어가 봐야 합니다. 단순히 주가가 올랐다는 사실보다 중요한 것은 과연 계양전기가 공급하기로 한 로보틱스 모듈이 도대체 무엇이며 이것이 현대차 그룹의 미래 전략과 어떻게 맞닿아 있는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이 궁금해하십니다. 왜 하필 계양전기인가? 그 답은 계양전기가 수십 년간 쌓아온 모터 양산 능력에 있습니다. 로봇 산업이 실험실을 넘어 상용화 단계로 접어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품질의 균일성과 대량 생산 단가입니다. 계양전기는 이미 전 세계 완성차 업체에 수천만 대의 모터를 납품하며 이 검증을 마친 상태입니다. 현대트랜시스가 5년이라는 장기 계약을 맺은 배경에는 계양전기의 이 안정적인 제조 DNA가 깔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냉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지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과거의 아픔과 현재의 재무적 체력입니다. 우리는 계양전기의 2022년에서 2024년까지의 영업 손실을 성장을 위한 산통으로 해석할 것인지 아니면 구조적 한계로 볼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최근 중국 공장의 자본 확충과 설비 최적화는 전장 사업의 이익률을 높이기 위한 고육지책이었습니다. 이번 현대트랜시스와의 계약이 실질적인 매출로 찍히기 시작하는 2025년 하반기나 2026년 초반, 만약 영업이익률이 5% 이상으로 올라와 준다면 시장은 계양전기를 적자 기업이 아닌 고성장 로봇 부품주로 재평가, 리레이팅 할 것입니다. 이제 투자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실전 대응 시나리오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과열의 징후가 뚜렷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전략적 선택지를 가져가야 합니다. 첫 번째, 이미 수익 구간에 계신 보유자분들이라면 욕심과의 싸움을 시작해야 합니다. 상한가 잔량이 줄어들거나 거래량이 전일 대비 2배 이상 터지면서 윗꼬리가 길게 달리는 시점은 일단 일부라도 수익을 실현하는 익절의 타이밍으로 잡으셔야 합니다.
두 번째, 신규 진입을 노리시는 분들은 조급함과의 싸움입니다. 현재 주가와 5일 이동평균선의 괴리가 20% 이상 벌어져 있습니다. 이 간격이 좁혀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진입은 소위 말하는 상투를 잡을 위험이 큽니다. 주가가 최소한 2,100원 선까지 눌림목을 주거나 혹은 며칠간 옆으로 기어가며 이동평균선이 주가 밑으로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는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개항전기는 분명 매력적인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전동공구라는 과거의 유산을 기반으로 로보틱스라는 미래 가치를 창출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언제나 정직합니다. 기대감이 숫자로 증명되지 않을 때 그 실망감 또한 주가에 무섭게 반영되곤 합니다. 흥분보다는 숫자를, 소문보다는 공시를 믿으십시오. 개항전기가 그리는 2030년까지의 로봇 로드맵이 여러분의 계좌에 실질적인 수익으로 돌아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저희 코리아 리서치가 준비한 깊이 있는 분석이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에 작은 이정표가 되었으면 합니다.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는 구간입니다. 건강 챙기시고 저희는 내일 아침 더 빠르고 정확한 속보와 분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